그러니까 전혀 진영이 진영이 안 갖춰져 있었단 얘기죠. 조직이. 지지 기반, 예, 진영이. 그 다음에 지지 기반도 보세요. 여기는요, 조직이 없어요. 아니, 뭐, 이거 자한당 조직이 조직이냐고요. 그냥 여권 선양이고, 그냥 선거 때 되면 이렇게 뭐, 일당 받고서 5,000원, 7,000원 받고 나가서 뭐 이렇게 흔들고, 그거 하고, 그거 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물론 열혈이고 순진하고 순박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투쟁 의지와 정치 사상으로 중무장되어 있는, 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자한당 빼고 조직 뭐 있어요? 관변 조직밖에 없잖아요. 특수단체들. 그 중에서 조금 열심히 좀 했던 데가 경우회인데 그 열심히 했다고 찍혀갖고 지금 구제태 회장 감옥 가 있잖아요. 경우회가 그나마 나았어요. 관변단체 중에. 제한군인의 힘 못 썼어요. 자유총연맹 거기도 힘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쪽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기는 강력한 조직화가 돼 있다고요. 강력한 민초 조직이 있다고. 어떤 조직들이 있냐. 저기는 일단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 저기는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다, 교회다 그러면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리더라고요. 우리는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예를 들어서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서초구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단 하나의 영향력도 못 미치잖아요. 뭐 조금 미치겠지. 그러나 좌지우지는 못한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무리 커도 영등포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못한다고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교회 공동체가 딱 나서면 지역사회의 국회의원의 당락을 결정을 해버리고 주요 의사결정 정책을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민시대 때부터 16세기 때부터 교회가 지역의 이민자들의 그 정치활동, 자치활동의 핵심 센터였거든요. 그게 딱 받치고 있다고, 복음주의 교회가. 그 다음에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언, 이거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미국 보수주의 연맹. 이런 민초 조직들이 쫙 받치고 있다. 이거 관변 조직 아니에요. ACU. 정부 예산, 지자체 예산 하나도 안 받아요. 자기들 그거에 대해서 딱 자기들이 돈 만들어서 또 엄청 만들어요. 그래갖고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민초 기반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적 싱크탱크요. 이거 한 미국이 헤리티지부터 시작해서요. 한 10대 개 있죠. 여기요? 없어요. 정경련이 운영하는 무슨 제일 큰 게 한국경제연구소인가? 거긴 경제정책에 대해서만 점잖은 발언하잖아. 그럼 정경련이 뒷돈 내줬던 한국, 자유경제원.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자유기업원인가? 자유문화원인가로 이름해서 그 전투적 싱크탱크인 척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박정부 무너져 가면서 그냥 깨갱하고서 그냥 탄핵 정국 때부터 딱 탄핵 정국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땅 밑에 머리 박아버렸잖아요. 아무 자생성도 없고. 그리고 뭐 코스프레 할 때도 돈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아무도 안 보는 무슨 참석 안 하고 별로 사람 많이 보지도 않는 세미나 하고서 거마배라고 20만 원, 30만 원씩 줘요. 뭐 저는 사람이 태평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거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인데 그거 한 10번씩 한 달에 한 10번, 5번 불려다니면 그게 이제 차비가 되잖아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되니까. 그 차비에 또 맞들여서 그 주위에 또 한 무대기 사단을 이루고 돌아갔었다고요. 그런데 탄핵 정국 딱 펼쳐지니까 그냥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정경련에서 뒤에 돈을 줬던 바른사회 시민회에 있어요. 거긴 좀 전투적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조차도 한 달에 4, 5천만 원을 더 못 대주니까 3천만 원 정도를 못 대줘요. 그게 3천만 원 정도 대줘야 돌아가거든요. 그 집이. 그러니까 지금은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그전에는 시민판의 큰형님이었다고요. 지금 거기 폐업 상태 아니에요. 즉 전투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까짓 거 3천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 1억 2억을 못 만들어준다고 제도권이 범털들이. 그러니까 한번 문재인 정부가 그냥 전대협 독재 체제 짜갖고 그냥 쳐버리니까
그냥 다 깨갱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사방을 둘러봐도 이선번 뭐 이런 것만 남아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기 뭐야 국민소득 3만 불에 도달한 사실상의 선진국인데 자기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재원과 조직이 없다는 얘기예요. 싱크탱크도 없고. 카토 형제요? 1,000억 이상 썼을 거예요. 카토 형제 한 3,000억, 4,000억 원 소로스만큼 썼을걸요. 저기 그 티파티 운동하고 ACU 돈 많이 질러주고 저기 티파티 운동에 돈 많이 질렀거든요. 카토 재단 운영하고. 그러니까 저기 카토가 아니라 저기 코호 형제죠. 코호 형제. 저 카토 재단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기반을 보시라고요. 기반을 뭘 계승했나? 박근혜 정부가 기반을 MB 정부로부터 계승한 거 있나요? 우선 어떤 흐름을. 지식인의 흐름, 자유시민 정치의 흐름 이런 걸 MB 정부 때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 MB 정부 때 없었어요. 저는 MB 정부 때부터 이제 현장을 뛰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취약한지 알죠. 박근혜 정부 계승한 게 없다고요.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트럼프가 계승한 미리 아주 맹렬한 기반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네오콘의 흐름. 이거 뿌리로 치면은 벌써 50년, 40년이 넘은 뿌리인데요. 이거. 이미 기라성 같은 그 철학자와 지식인을 배출한 하나의 지성의 흐름이라고요. 그건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네오콘이 트럼프를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흐름의 한 축이 네오콘이란 말이에요. 또 티파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러나 미국 공화당 의원들,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중에 상당수가 티파티 성향들이란 말이에요. 한 10명씩은 될 거예요, 최소. 그리고 민초 조직들이 있어요. 티파티가 1년에 1,000억, 2,000억 이렇게 쓰니까 옛날에. 지금은 얼마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파티의 그 흐름과 인맥도 트럼프 지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승을 했단 말이에요. 또 트럼프를 지금 트럼프 행정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웃겨요. 국회의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당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천막당사부터 해서 선거 때마다 이겨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조직 중에 주류를 형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국회의원 범털들이. 트럼프요? 이 사람 공화당에 아무 기반이 없어요. 이 사람 기반 없는 사람이에요, 공화당에.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17분의 1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강력 대우를 유지하잖아요. 국회의원과 정당에서. 정신 문화는 더 황당하죠. 한국에서는요, 미국의 PC, 정치위선 완장지를 이용을 해서 종북 친북질을 해요. 예를 들면 그거 아니에요. 그 화법은 PC 화법이거든요. 엊그전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거. PC 화법이 뭐냐면, 야, 정치적 분열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증오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다 쓰지 마. 국방백서에서 예를 들면 무슨 군인들 가르칠 때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 다 빼. 왜? 김정은 위원장님 심기를 상하게 하니까. 왜 정치적 긴장과 분란을 일으키는 짓을 우리가 왜 해야 돼? 이게 이제 그 PC 화법이거든요. 똑같아요. 저것도 그랬잖아요. 납북자, 6.25 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표현하자 그랬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왜? 아니,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와 분쟁 일으키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PC 화법이거든요. PC 화법을 이용해서 결국 결과는 종북 친북을 해준 거 아니에요. 북한을 따르거나 혹은 북한을 옹호해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국의 정치 문화 지평이에요. 저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리즘, 네오글로벌리즘과 PC 좌파, PC 글로벌리즘의 대립구도라고요, 미국은. 그게 딱 이제 틀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요번에 트럼프가 그까지 소식적에 무슨 플레이보이지 같은데 사진이나 찍을 법한 여자들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니까 좀 노란한 거 가지고 그거 입막음 좀 지시했다. 이거 가지고서 탄핵 간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클린턴 때 기억 못 하세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여대생한테 오랄 섹스를 시켰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래갖고 여대생이 여기에 정액이 묻었어요. 클린턴 정액이. 얘가 그거를 안 버리고 기념품이라고 간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다 불거져 나왔다고요. 현직 대통령이 이제 그 청문회 때 뭐라 그랬냐면, 처음엔 저기면 그 증거가 있는지 모르고서, 나는 섹스한 적 없다 그랬다고요. 섹슈얼 인터코스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성적 교합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건 나중에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위증이잖아. 그래, 너 위증했냐고 걸으려고 그러니까 클린턴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랄 섹스는 성적 교합이 아니다요. 자기 머릿속에서 오랄 섹스는 섹슈얼 인터코스, 남녀 간의 성기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섹슈얼 인터코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클린턴의 궤변 중에 궤변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개망신시켜서 비웃은 예술가가 있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백남준 할배. 비디오 아트에서 백남준 할배가 이거를 엄청 비웃었어요. 클린턴이랑 그 할배가 그때 휠체어 타실 때야. 그래가지고 클린턴이랑 이제 저거한테 면담을 하는데 휠체어 위니까 저거 담요를 덮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을 이렇게 틀면서 딱 담요 흘러내리는데 이게 아래에 바지커녕은 빤스도 안 입고 물건을 덜렁덜렁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린턴한테 야 임마 너 물건 제대로 간수해 자식아. 그거 순진한 여대생이랑 그 짓거리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고 네가 너까지 놈이 무슨 대통령식이나 해쳐먹냐 이 개생이 양아치놈아. 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 할배가. 우리가 최소한 백남준 할배 정도의 기계는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백남준 할배 평생의 행위예술, 그 양반 원래 행위예술 많이 했잖아요. 그 행위예술보다 더 훌륭한 행위예술을 할배에 말년에 하신 거예요. 휠체어 타시고. 잠시 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시원해요다. 그런 기계를 좀 배워야죠. 그게 세상 사는 맛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면 답은 결국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밖에 없어요. 앞에서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은 없어요. 예, 지금 야권, 제도권 쪽에. 정당 아닙니다. 저거 자한당. 국회의원은 재선만 생각하는 지역구 정치 자영업자예요. 야권 정당이라는 게 정당도 아니고 무슨 당이라고 이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메이저 언론은 뭐냐면 우리 언론사가, 우리 신문사가, 우리 종편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헤게모니를 가져야 돼. 그러려면 박근혜 같은 사람은 곱게 퇴임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만. 저 사람 퇴임하면은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주물락거릴 거야 상황으로. 이번에 좀 등짝에 칼질해서 땅에 묻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메이저 언론의 주필 편집국장급의 사람이 최근에 박근혜 그년 때문에라는 여드름전을 입에 꺼냈다가 자리가 엎어진 사건을 제가 알거든요. 이게 지금도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평양 붕괴와 중국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정확히 간파하고 자유시민의 이렇게 급하고 절망스러울수록 자유시민의 각성 조직화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100년, 200년 이끌어갈 수 있는 심장과 엔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다행히 평양 붕괴는 금방 나오니까 그거 기세 타고서 그냥 올라타면 되고요. 제가 평양 붕괴나 중국 길들이기를 얘기하면 너 백모 말이야. 확실치도 않은 거 자꾸 그렇게 막 그 신앙처럼 얘기하지 마. 뭐 신앙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문명과 인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북의 핵과 미사일 내버려 두면요. 저거 동아시아가 전체가 핵정글이 돼버려요. 일본 가만히 있겠어요? 대만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다가 북이 자기 혼자서 가만히 핵과 미사일을 혼자서 가만히 들고 있나? 아니잖아요. 미국과 각을 세우고 중국과 이렇게 내통을 하는 이란 같은 나라. 거기에 열심히 미사일 테크놀로지, 핵 테크놀로지 판단 말이에요.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북에 대해서 저거 손 봐야 되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시진핑이 지금 지난 한 30년 동안 잘 작동해왔던
중국 개혁개방,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 속에 딱 품에 안겨가지고 자양분을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커가는 그 전략을 걷어차버리고 대국굴기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 각을 세우고 사회 전체를 모택동 혹은 스탈린 전체주의로 복고시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저 큰 몸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이번에 차제에 길들이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욱이 시진핑 체제에서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무려 4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다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2012년 시진핑 체제 등장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난 4, 5년간 급가속 발전했다고요. 그럼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시진핑 체제가 저게 미국과 각을 세우려고 별동부대로 북의 핵과 미사일을 방치했거나 혹은 도와줬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쌍생아로 딱 묶인 채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코너로 몰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평양 분격 온다고요. 약한 고리부터 끊어져 나가거든. 중국은 고리가 약하질 않아요. 몸집도 크고. 코너로 모는 이 압력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스스로 도발하다가 쥐어 터져서 붕괴하던 혹은 내부에 우당탕 쿵탕이 벌어져서 붕괴하던. 그래서 결론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북한을 직할 관장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시켜가는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진다.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옛날에 이걸 간파를 해서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누가? 우남 이승만이. 책으로는 1941년에 나왔지만 우남의 기본 노선은 이 노선이었다고 계속 1920년대에도 똑같은 노선이에요. 왜냐하면 영미가 주도하는 글로벌 질서에 일본이 들이받게 되고 일본이 성격이 우남의 말로 강포 성격이 그러니까 포악하고 세기 때문에 결국 영미 주도의 국제 질서에 들이받고 그렇게 들이받으면 그때 우리한테 독립의 기운이 온다. 이 얘기를 벌써 1920년대부터예요. 그걸 총정리해서 쓴 책이 1941년도 여름에 나온 Japan Inside Out. 일본을 벗기다.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일본의 속을 확 까 뒤집었다는 거죠. 일본을 벗기다. 네. 이 책에서 미국이나 서유럽 사람들한테 지금 미국 독자들한테 지금 나치와 일제가 전체주의 도발을 해서 전 세계에서 침략 전쟁을 유럽과 아시아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가급적인 평화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그러한 관점과 상관없이 일제가 결국은 미국을 도발하는 침략 전쟁을 할 거다. 그때 미국은 좋든 싫든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 양쪽에 걸쳐서 그 당시 미국 유럽 전선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안 할 때예요.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이 1939년부터 일어났었고 중일 전쟁은 37년부터 일어났는데 미국은 양쪽 다 참전하지 않고 물자만 대고 있을 때예요. 1941년은. 그런데 일제가 미국을 도발하게 되면 결국 미국이 태평양과 유럽 양쪽에 걸쳐서 이 전체주의 체제를 박살내게 된다. 그래서 승리할 거다. 그렇게 승리가 왔을 때 동아시아에선 반드시 한국을 귀하게 여겨서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야 한국이 동아시아의 그 독립된 한국이 동아시아의 그 새로운 역할을 해서 동아시아를 평화체제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쓴다고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책 나온 지 한 6개월 만에 진주만 공습이 있었죠. 근데 이 책이 일본이 도발할 거다라는 그런 그 전망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책은 아니어도 정보 보고서나. 그러나 이 책이 이 전체주의 국민 심리,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전쟁 기계가 돼가나. 이거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일본인들이 7천만의 전쟁 기계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이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 참전하는 미군 간부들의 장교급 이상 특히 필독서가 돼요. 왜냐면 아니 텐노 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와서 기관총 앞에 와서 죽어버리는데 수천 명 수만 명씩 항복도 안 하고 도대체 얘들 심리가 뭐길래
이런 식의 행태로 이건 근대전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이해하는 바의 근대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전이. 이 책이 그걸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일어나는 큰 흐름에 대한 통찰이 지금 필요할 때고요. 그 앞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중북 길들이기가 진행이 되고 평양 붕괴가 일어나고 북한 해방이 일어나고 휴전선 북쪽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을 향한 이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사회 분위기, 정치 분위기 바뀌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과 사상을 정립을 하고 조직의 틀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생태계가 바뀌었을 때 이게 타고 올라가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가 오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 한번 용기와 지혜를 모아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